이곳이 너의 방주가 될 수 있기를. 왔구나, 클로저. 바쁠 텐데 오게 해서 미안해.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에 개발한 시스템 때문에 불렀어. 클로저 루나의 기억을 활용한 시스템 말이야. 테스트를 겸해서 체감을 부탁했었잖아? 맞아. 정밀도가 제법 높게 구현되었지. 기억 속의 전투를 치르는 것만으로도 루나와 비슷한 수준의 전투 경험치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하지만 아직은 불안한 요소가 많아. 시스템이 정착하려면 샘플이 더 필요하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그녀 바이올렛의 기억을 활용해볼까 해. 물론 본인에게 허락은 받았어. 큰 쾌의까지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부담 가지지 말고 지난번처럼 테스트를 부탁할게. 하려는 마음이 들면 얘기하러 와. 나는 박물관에 재생된 그날의 바이올렛에게 가 있을게. 다음번에는 오늘 밤만큼은 프롬퀸, 궤도 프롬퀸 2호예요. 해보기로 한 거야? 잘 생각했어. 마침 재생된 바이올렛 쪽도 준비가 끝났어. 말을 걸면 그날의 기억이 펼쳐질 거야. 어? 왜 그래? 가만히 서서? 아, 재생된 바이올렛의 복장에 놀랐구나. 그래도 예쁘지 않아? 몸에 착 달라붙어서 엄청 실용적으로 보이지? 맞아. 실은 이것 때문에 바이올렛이 안 하려고 했어. 많이 민망해하더라. 왜 다른 날도 아니고 그날의 일을 재생하냐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설득해야 했어. 어디 가서 얻을 수 없는 값진 경험이 될 거라고. 특히 다른 클로저들, 늑대계 팀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면서. 덕분에 어떻게든 허락을 받아내는데 성공하긴 했어. 아, 이참에 너희에게도 박물관의 관장으로서 약속할게. 제공받은 모든 경험은 힘을 기르기 위해, 다가올 시련에 대비하기 위해 쓰일 거라고 말이야. 그럼 동의한 것으로 알고 테스트를 시작할게. 귀 기울여서 들어봐. 그날 바이올렛이 겪었던 고귀한 보랏빛으로 물든 심야의 이야기를. 오늘 밤만큼은 프롬퀸, 궤도 프롬퀸 2호예요. 아가씨, 벌써 이틀째입니다. 이 이상은 위험합니다. 제발 식사를, 휴식을 취해 주십시오. 조금만 더요, 하이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끝이 보이고 있다고요. 그 말씀만 몇 번째이신지 아십니까? 슬슬 기다려드리는 것도 지치는군요. 안 되겠습니다. 당장 그 손을 떼고 내려오십시오. 거부하신다면 이 하이드, 주인의 손을 무는 한이 있더라도 강제로... 됐어요. 전부 다 읽었어요. 그동안 밀렸던 로맨스 소설 신간들을요. 축하드립니다, 아가씨. 드디어 독파하셨군요. 총 50여 권에 달하는 책을 무려 식음도 전폐하고 이틀 만에 다 읽으시다니. 새삼 로맨스 소설에 대한 아가씨의 집요함, 아니,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묘하게 말 속에 뼈가 있네요. 그동안 걱정을 끼쳤던 것은 미안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게 먹는 시간도 자는 시간도 아끼지 않았더라면 다 읽지 못했을 거예요. 임시 지부장님에게 받은 휴가도 얼마 안 남아서. 그럴 때는 다음 휴가까지 기다려서 읽는다는 선택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실례. 재밌는 책을 중간에 멈춘다는 것은 아가씨에게 한없이 불가능한 일이셨을 테죠. 미안하다니까요, 정말. 화 풀어요, 하이드. 그리고 확실히 당신의 말대로 중간에 멈추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뭔가 읽었던 책들의 결말이 납득이 되지 않았거든요. 납득이? 어떤 점에서 말씀이십니까?
하나같이 전부 비극으로 끝나더군요. 아, 물론 비극은 좋아해요. 감동도 있고 여운도 있고. 하지만 한두 작품 정도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운 나쁘게 비극인 작품들만 고르신 건 아니고요. 글쎄요. 그냥 평소 좋아하던 작가분들 위주로만 샀는데 어쩌면 문제는 책이 아니라 저한테 있는 걸지도요. 임무를 하면서 이리저리 시달리다 보니 아무 근심도 걱정도 없는 결말이 보고 싶었나 봐요. 즉 이런 거군요. 도파민 터지는 사이다 전개를 내놔라. 대리 만족이나 리프레시라고 해주시겠어요? 아무튼 독서도 끝났겠다. 한숨 자야겠어요. 식사는 깨고 나서 하는 걸로 할게요. 네, 그동안 저는 아가씨의 허기를 달래드릴 요리를... 못 들은 걸로 하시죠. 부재 중이라고 해두겠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벌처스의 긴급 회선인데 아마 숙부님, 사장님이 제게 부탁하실 일이 생긴 거겠죠. 저는 유니온 신서울 지부의 클로저인 동시에 벌처스의 사회이사이기도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식사는 하고 가시죠. 이것만큼은 비서로서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좋아요. 그럼 부탁할게요, 하이드. 소중한 것을 훔치러 가볼까요? 바이올렛이라뇨? 사람 잘못 보셨어요.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하이드가 모는 차를 타는 것도. 한동안은 비행정이나 함선만 타고 다니셨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휴가 때는 드라이브라도 시켜드릴까 했습니다만. 제가 독서 삼매경이라 못했다는 거죠? 미안하다니까요, 정말.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해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래서 지금 참석하러 가는 시연회 말입니다만 정말 아폴로에서 주최하는 건 맞습니까? 맞아요. 글로벌 의료기업체인 그 아폴로예요. 인공장기를 비롯한 각종 기계 의족과 의수를 생산. 저희 벌처스와는 다른 의미로 차원전쟁에 공헌해왔죠. 하지만 제가 알기론 아폴로의 대표님이 저희 전임 사장님과 돈독한 관계이셨다고. 네. 교류가 잦았다더군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으로요. 그래서 전임 사장, 그가 체포되었을 때 연락도 끊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연루될까봐 몸을 사렸던 거겠죠. 당시에 그런 기업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럼 이제 와서 다시 연락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도 아가씨를 지목해서 초청했다면서요. 벌처스의 다른 이사님들이나 사장님도 계시는데 말이죠. 함정이라고 말하고 싶은 건가요, 하이드?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는 겁니다. 아폴로의 대표가 정말 전임 사장님과 돈독한 관계였다면 그분의 파멸에 일조한 아가씨에게 앙심을 품는다는 전개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긴 업계 관계자들에겐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졌을 테죠. 유니온과 각국의 수뇌부가 은폐했던 그날의 진상이요. 네, 공식적으로 발표만 없었다 뿐이지 아가씨가 늑대계 팀의 대원이라는 것도 알려졌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본사에 연락해서 경호 인력을... 그럴 필요 없어요, 하이드. 아가씨? 이미 시연 회장에 경호 인력을 파견해뒀어요. 아폴로의 뒷조사도 겸해서 말이죠. 아무렴 제가 무방비로 적진에 들어갈 것 같나요? 초청을 받았을 때부터 싸움은 시작된 거라고요. 확실히 제가 주제넘는 조언을 드렸군요. 잊고 있었습니다. 클로저가 되기 전에 아가씨를요. 벌처스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 온갖 산의 암투에서 정적들을 해치워 오셨죠. 해치우다니. 오해 부를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아무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인선에 문제는 없으니까요. 지금쯤이면 참석자로 위장해 정보를 모으고 있을 테죠. 도착하면 바로 내부 사정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일처리가 빠르군요. 어지간히도 유능하신가 봅니다. 그럼요. 잠입과 은신의 스페셜리스트인걸요. 하이드도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바로 누구냐 하면... 오,
비둘기가 끊임없이 나와. 카드들이 자유자재로. 멋져요, 마술사님. 훌륭해. 그동안 본 쇼들 중 최고예요. 시연에 앞서 이런 무대라니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구만. 자, 귀빈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이상으로 개막 공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우시겠지만 나머지는 시연회에서 즐겨주세요. 더욱 멋지고 놀라운 무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피 마술사님, 클로징 멘트 부탁드릴게요. 네, 하피입니다. 아폴로의 무대에 서서 영광이었어요. 멋진 마술엔 멋진 관객이 필요한 법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무척이나 행운이었답니다. 감사해요. 멋진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더 환호해주세요. 더. 참이? 은신의 스페셜리스트라고요? 알아요. 아니까 아무 말도 말아요, 하이드. 일단은 가서 들어보도록 하죠.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게 있다면 말이죠. 소중한 것을 훔치러... 바이올렛이라뇨? 사람 잘못 보셨어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런 거군요. 제 연락을 받고 아폴로의 시연회장에 오기는 했는데 당신을 알아보는 아폴로의 관계자가 있었고 그 관계자가 시연회의 개막 공연을 부탁하는 바람에 모처럼 특기를 살려 마술쇼를 하게 되었다. 맞나요? 네, 너무 요약된 감이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이해해주세요. 불가항력이었다니까요. 설마 늑대계 팀에 대해 그토록 잘 아는 분이 계셨을 줄은... 잘 아는 분? 우리 팀에 대해서요? 네, 저희가 벌처스의 전 처리 부대였다는 것도, 그러다 유니온 신서울 지부의 클로저 팀이 된 것도, 무엇보다 팀 개개인에 대해서도 잘 알더군요. 전원의 이름은 물론이고 누가 무슨 특기를 가졌는지도요. 그럼 하피 씨가 마술쇼를 하게 된 것도... 그쪽에서 먼저 권유해온 거였죠. 제 특기가 마술이지 않느냐고 하면서요. 따로 조사를 했다는 거군요. 저희에 대해서. 세간에 알려진 것보다 더. 아가씨, 역시 아폴로 측의 함정인 게... 멈춰요, 하이드. 휠체어에 탄 누가 오고 있어요. 다들 여기 계셨군요. 안 보이셔서 한참을 찾았어요. 당신은 아까 마술쇼에서 사회를 본... 네, 시연회 행사 담당자 아스피 레이날드라고 해요. 그리고 회장에 계신 하피님을 섭외하고 벌처스의 사회이사이신 바이올린님께도 초대장을 보냈죠. 이렇게 세계를 구한 영웅, 늑대계 팀의 클로저분들을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세계라... 저희가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도 아나요? 그럼요. 신서울의 강남 사태뿐만 아니라 뉴욕과 부산의 테러 또한 막아내셨죠. 게다가 남극에서도 무언가 중대한 일을 하셨던 듯하고요. 알아선 안 될 것들도 알고 계시는군요. 저희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신 모양이에요. 네, 팬이거든요. 늑대기 팀. 특히 바이올린님이 최애고요. 최애? 제가요? 아, 부끄럽네요. 덕밍아웃을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사실이니까요. 강하고 아름다운 바이올린님은 제 롤모델이세요. 저는요? 저도 섭외하셨으니 최애인 거죠? 아니요. 최애는 하나뿐인걸요. 하피님은 차애시고요. 너무 단호하게 아니라고 하시네. 잠시만요, 아가씨, 하피님. 두 분 다 눈치채지 못하셨습니까? 아스피 레이날드. 아폴로 대표님의 성도 레이날드지 않습니까? 그럼
설마 그냥 행사 담당자가 아니라... 네. 아폴로 레이날드 대표님이 제 아버지세요. 제 쪽에서 먼저 밝혔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죄송하다뇨. 저희야말로 사과를 드려야. 그러지 마세요. 제발요. 못 알아보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대외적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동안은 몸이 이래서 반쯤은 은거하며 지냈어요. 그렇다고 연금당한 거 절대 아니에요. 아버지가 만류하셨지만 제가 그러기로 했던 거예요. 의료기업 수장의 딸이 반신불수라는 건 아무래도 이미지가 좋지 않으니까요. 네, 이해했어요. 저도 기업 수장의 딸인걸요. 아버님을 많이 위하시는군요. 사이가 좋으신가 보죠? 그러려고 노력하곤 있어요.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마침 아버님이 부르시네요. 시연회를 시작하시려나 봐요. 전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세 분 다 편하게 즐겨주세요. 그리고 식이 다 끝나면 나중에 시간이 되신다면요. 얘기를 더 나눌 수 있을까요? 티타임도 가지면서요. 그럼요. 즐겁게 기다리고 있을게요. 행사 진행 힘내세요. 네, 고마워요, 바이올렛님. 오, 우리 딸 아스피, 이리 오렴. 잘 쉬다 왔니? 어디 힘들거나 한 건 아니고? 끄떡 없어요. 힘이 너무 있어서 문제인걸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 무엇보다 네 몸이 가장 중요하니까. 명심할게요, 아버님. 그럼 시작해볼까요? 다들 기다리시니. 그래, 아빠한테 안기렴. 부축해주마. 참 보기 좋네요. 그림으로 그린 듯한 부녀 같아요. 대표님이 극진하게 따님을 챙기는군요. 어떻게 보면 과보 같을 정도로. 그야 무리도 아니죠. 과거에 그런 사고가 있었는걸요. 하피 씨? 그런 사고라뇨? 개막 공연 전에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 정보를 모으고 다녔죠. 그러다 VIP 룸에서 듣게 됐어요. 아폴로의 이 사진이 잘도 떠들어대더군요. 아스피앙이 어렸을 때 테러 집단에 납치된 적이 있었대요. 아폴로의 영예인 걸 알고 노린 인질극이었죠. 몸값으로 천문학적인 액수를 요구했다고 해요. 그때 되찾는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가 있었고 총격전에 휘말린 아스피앙이 그만. 하반신을 다치셨다는 거군요. 아폴로의 의료기술로도 회복이 되지 않을 만큼요. 고관절, 대퇴골의 25% 이하만 남기고 절단되었대요. 의적으로 가려두긴 했지만 장식품이나 다름없고요. 기계와 수술도 적응률이 낮아서 불가 판정. 남은 희망은 세포 복제로 클론의 사지를 이식하는 거였지만 국제법상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죠. 특히 서지수님의 클론이 발견되고 나서는 더더욱. 네. 그래도 아스피앙의 부친은 아폴로 대표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어떻게든 딸을 치료하기 위해, 다시 걷게 만들기 위해 돈과 시간을 들이셨다더군요. 그리고 그 결과 찾아내셨다고 해요. 인류사의 전환점이 될 신의료기술을요. 신의료기술? 그럼 오늘 시연회를 한다는 게... 네, 잠시 후에 소개될 거예요. 아스피앙이 직접 자신의 다리를 낫게 할 기술을요. 기술의 이름은 융합, 콤바인이라고 해요. 바이올렛이라뇨? 사람 잘못 보셨어요. 친애하는 신사숙녀 여러분, 초대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꿀 새로운 의료 기술이 탄생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저희 아폴로는 고성능의 인공장기와 의족, 의수를 개발해서
인류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음과 같은 한계들도 맞닥뜨려야 했죠. 바로 그 어떠한 인공적인 기관도 기존의 신체에 비해서는 열화판에 가깝다는 것. 그로 인해 관리와 보수가 힘들고 그에 따라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오른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도 이식률이 맞지 않으면 시도조차 해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거부 반응을 무시하고 강행했다간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저희는 배양육 기술에 전념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기 유전자를 이용해 필요한 인체 조직이나 장기를 배양, 결손된 부위에 해당 유기체를 이식한다면 현존하는 대다수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세포 복제, 클로닝은 인간 복제의 연장선에 있는 기술입니다. 유니온과 같은 유엔 산하의 기관이 아닌 이상 민간 기업의 연구는 금지되어 있죠. 당연히 얼마 못 가서 그만둬야 했습니다. 수많은 제재와 간섭, 외압에 버텨낼 재간이 없더군요. 그야말로 막막할 따름이었습니다. 뭐가 이렇게 힘든 건가 싶더군요. 저는 그저 보고 싶을 뿐인데 딸아이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아버님, 이런, 죄송합니다. 잠시 격앙된 모습을 보였군요. 그러고 보니 소개를 깜빡했습니다. 잠시 제 옆을 봐주십시오. 개막 공연 때 사회자로 인사드렸죠. 사랑하는 제 딸 아스피 레이날드입니다. 참고로 지금부터 시작될 시연회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부탁드려요. 긴장 말거라. 넌 이 아빠만 믿으면 돼. 저기, 대표님? 말씀 중에 끼어들어 죄송합니다만 방금 언급하신 아스피앙이 주인공이라는 건 어떤 뜻인가요? 그쪽의 하객분은 벌처스에서 온? 그래요. 잘 물어봐 주셨습니다. 주인공이라는 건 말 그대로의 뜻입니다. 이 아이의 다리를 낫게 해주고 싶다.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 마음이 갈 곳을 잃고 헤매던 연구를 지탱해 주었으니까요. 기업가로선 너무 감성적일지 몰라도 그 강렬한 바람이 있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뤄내겠다는 다짐 끝에 찾아낼 수 있었죠. 오늘 발표하게 될 혁신적인 의료 기술을 말입니다. 자, 이리 오렴 아스피. 여기 계신 귀빈 여러분께 보여주려무나. 우리 아폴로가 손에 넣은 융합의 힘을. 네, 아버님. 그럼 시작할게요. 맙소사, 저게 뭐야? 영예의 다리가 하반신이 젤리처럼 변했어. 아니야, 저건 차원종, 부정형 타입의 차원종이에요. 위험합니다. 아스피님에게서 떼어내야. 훌륭합니다. 그쪽의 손님분들 탁월한 안목이시군요. 맞습니다. 저희 회사가 보유한 차원종의 잔해입니다. 과거에 벌처스의 협력을 받아 입수할 수 있었죠. 협력? 대체 누가... 설마 전임 사장님 말씀이신가요? 네, 저희가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주셨죠. 새삼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이 잔해를 조사하던 중 저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잔해가 강력한 텔레파시 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대량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공유한다는 것이었지요. 심지어는 생명 활동이 정지한 지 한참이나 지난 상태였는데도 말입니다. 게다가 해당 차원종은 이 고유한 특성으로 다수의 개체들과 융합해서 군체를 형성하기까지 했다더군요. 정말이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영감의 보고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다니. 바이올렛 씨, 저 차원종
어쩌면 저희도 아는... 일단은 끝까지 들어보죠. 융합. 이 특성에 착안해서 저희는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같은 기체와의 융합이 가능하다면 다른 기체와의 융합도 가능하지 않을까. 가령 차원종과 차원종이 아닌 차원종과 인간의 융합이라도 말입니다. 아폴로 영의 다리가 다시 차원종에서 인간으로. 그럼 저게 융합이라는 건가? 정말 차원종과 인간이 합쳐진 거야? 정확히는 차원종의 일부만 인간에게 합쳐진 겁니다. 애당초 이 자네부터가 죽은 상태라서요. 특성은 남아있어도 이를 주도할 의사가 남아있질 않죠. 그러다 보니 융합한 채로 살아있는 쪽, 인간의 의사가 자네의 특성을 주도하게 됩니다. 여기 딸아이의 다리로 돌아간 차원종의 자네를 보십시오. 인간 측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형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그보다 더 기본적인 것도 주도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보여주렴 아스피. 더 이상 감출 필요 없단다. 마음껏 주인공이 되려무나 널 위해 마련한 이 무대 위에서. 네. 고마워요, 아버님. 오, 섰다! 섰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건가? 자기 다리처럼? 정식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를 구원할 생체 융합 기술 콤바인입니다. 더 이상 없는 장기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거부 반응을 두려워하거나 낮은 적응률에 좌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콤바인만 있다면 누구든 이식 가능합니다. 어디가 얼마나 결손되더라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연구가 진행될수록 계량의 계량이 거듭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차원종의 사지를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강인한 생명력을 취하는 것까지 가능하게 될 테죠. 그때가 되면 인류는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어 수명 연장의 비원마저 이루게 될 것입니다. 부작용은? 임상시험은 통과된 건가요? 차원종의 자네를 이용한 거잖아요. 유니온이 허락해줄 리가 없는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차원종의 자네를 입수할 때 벌처스의 협력을 받았다고요. 그럼 벌처스는 누구의 협력으로 자네를 입수할 수 있었을까요? 아, 그때 이미 유니온에서 허락을 해준 거군요. 그런 거지요. 그리고 임상시험에 대한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콤바인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더라면 제가 사랑하는 딸아이에게 그 기술을 쓸 수 있었을까요? 오, 아폴로! 아폴로! 대표님! 대표님! 잠시 저희 집과 얘기를... 인기 폭발이네요, 아폴로 대표님. 다들 줄을 대려고 혈안이 됐어요. 무리도 아니죠. 저 기술이 시중에 유포되면 아폴로의 주가는 고공행진을 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대표님의 언행에서 걸리는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아무리 봐도 순진한 딸을 나쁜 일에 끌어들인 모양새죠. 임상시험을 통과했다는 것도 미심쩍어요. 만약 아스피앙으로 생체 실험을 한 거라면. 아가씨, 아까부터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벌처스의 긴급 회선으로요. 좀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아스피앙의 다리가 된 저 자네에 대해서요. 역시 저희가 생각하는 그거일까요? 그럼 지금 연락하시려는 분도... 네. 그때 자네가 회수된 현장에 계셨던 분이에요. 한때 벌처스의 영업사원이셨기도 하고요. 다만 지금은 소속이 바뀌어서 어떨지 대략 사정은 메시지로 보내놨는데...
연락이 왔어요. 비상계단으로 가서 봤죠. 여긴 눈이 많으니까요. 예고장을 보내주세요, 하이드. 상천의 검으로 네 생명 베어내겠소. 많이 기다리셨죠? 연락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마침 딱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그리고 사과는 제가 드려야죠. 공사가 다망하신 분을 부른 거잖아요. 남극에서의 일은 좀 수습이 되신 건가요? 김시환 대장님? 수습이랄 게 뭐 있나요? 여러분이 다 처리해 두고 가신 거려. 일대의 팬텀 나이트도 종식되었고 교단의 광신도들도 자취를 감춰버렸고 거기에 화이트팽의 방어 시스템도 해제되어서 본격적으로 뒤처리반이 함선을 수거할 수 있게 되었죠. 더 이상 할 일도 없겠다. 조만간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다른 곳이라면 어디로... 혹시 숙부님이 말씀하신 그 건인가요? 글쎄요. 아직 인가가 안 나서 자세한 설명은 드릴 수 없군요. 그래도 뭐 조만간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진실을 쫓길 포기하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진실... 그러고 보니 저도 지금 쫓고 있는 진실이 있죠. 메일로 미리 보내드렸는데 확인해 보셨을까요? 그럼요. 그거 관련으로 알아보다가 늦었는거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원님이 우려하신 대로더군요. 첨부된 사진 속의 차원종 자네 미라주 기간테스의 사체가 틀림없습니다. 그것도 뉴욕 테러 때 나타났던 녀석과 동일한 개체예요. 정말인가요? 타입만 같은 다른 개체가 아니고요? 네, 애당초 미라주 타입들 신기류의 군단은 텔레파시로 의사통일을 중시했던 종족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로 융합된 미라주 기간테스는 의사통일이 물리적으로 구현된 궁극의 군체였죠. 군단장이 따로 없던 신기류의 군단에서 유일하게 군단장이라고 할 존재였다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그런 개체가 또 있을 순 없겠군요. 유니온의 뒤처리반을 통해 크로스 체크도 마쳤습니다. 당시에 회수된 미라주 기간테스의 사체는 유니온 산하의 연구기관으로 이송됐는데 그 과정에서 불투명한 절차가 많았다고 하더군요. 귀한 연구 샘플이 훼손되는 것을 막겠다는 명목으로요. 참고로 그때 연구기관의 배후는 전 총장 미하엘 폰 키스크였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빠지지를 않네요, 그 사람은. 아무튼 사체가 어떤 경로로 유통되었는지는 알겠어요. 뉴욕 테러 때라면 아직 숙부님이 벌처스의 부패한 간부진을 쳐내기 전이었죠. 그 인간들은 전임 사장권으로 위기감을 느꼈을 테고 어떻게든 실적을 내려고 안달했을 거예요. 그래서 당시 연줄이 있던 미하엘 폰 키스크에게 목돈을 주고 미라주 기간테스의 사체를 인수했고 그 인수한 사체를 더 비싼 값으로 아폴로에게 팔아 넘겼다 이거군요. 그리고 아폴로는 오늘 그 자리에서 더 비싼 값으로... 아니요. 섣불리 단정짓지 말죠. 아직은 몰라요. 이윤이 목적이 아니라 진짜 선한 목적으로 이용한 것일 수도 있어요. 가령 아버지가 딸을 다시 걷게 만들기 위해서. 바이올렛 대원님? 그런 거니 당분간 상부에 보고하지는 말아주세요. 부총장님이 아시면 바로 뒤처리반이 출동할 테니 제가 진위를 가려낼 때까지만 기다려주셨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기한은 오늘 밤까지로 하면 될까요? 네. 고마워요, 대장님. 제 억지를 들어주셔서요. 아닙니다. 제가 옛 직장에서 부렸던 억지에 비하면 양반인거려. 그럼 저는 믿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위가 가려지면 꼭 연락해 주셔야 해요. 그럼요. 상인은 신용이 생명이니까요. 통화가 길어졌네요. 많이들 기다리셨... 하이드? 하피씨? 모퉁이에 붙어서 대체 뭘 보고 계시는... 저들은... 기습이다! 다들 조심!
일단 제압하긴 했는데 누굴까요? 이 사람들. 아폴로에서 고용한 경호업체는 아니겠죠. 저희를 보자마자 발포부터 했으니까요. 네, 착용한 무기나 장비들도 그렇고 반유니온 단체의 테러리스트인 것 같아요. 거기에 군복의 이 문양, 이 하얀 새는... 하피 씨? 왜 그러시나요? 아니요, 확실치 않네요. 좀 더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보다 이런 자들이 여기서 노릴 만한 게 있다면 콤바인, 아폴로의 융합 기술이로군요. 그들 입장에선 죽어도 죽지 않는 초인 병사를 만들어주는 기술이니까요. 네. 위상력 강화 시술보다 부작용도 없어서 안정적일 테죠. 2차원 가루로 코팅된 무기를 사용해도 분진의 오염될 확률을 낮출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상대가 차원종이라면 모를까. 인간, 그것도 외국의 무장 세력이라면. 자칫 국제적인 문제가 될지도 모르죠. 그러면 신서울 지부의 정적들에게 빌미를 주게 될 테고요. 진위 여부를 가릴 때까진 미루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네요. 김유정 임시 지부장님에게 상황을 보고하죠. 그런 다음 이후의 방침을 정하기로. 이건... 통신기가 먹통이로군요. 아가씨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제 것도. 제 것도요. 동시에 다 망가졌을 리는 없을 테니. 전파 방해. 테러리스트들이 통신을 차단한 거겠죠. 이렇게 된 이상 저희가 해결할 수밖에 없겠어요. 하이드, 하피 씨, 속전속결로 갑니다. 참해라, 누웠어. 니놈들 클로저인 거냐? 어째서 유니온의 개들이 여기에? 사전 조사가 부족했던 모양이네요. 급습할 거라면 초대 명단 정도는 확인했어야죠. 자, 순순히 대답하세요. 당신들의 소속과 방문 목적은요? 웃기는군. 누가 말해줄성 싶으냐? 공생해방군 하얀 까마귀. 유니온을 악으로 규정하고 위상력의 분배를 주장하는 테러 조직이에요. 또 활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위 인사의 영예를 납치해 몸값을 받아내기도 했다죠. 그럼 설마 아스피앙의 인질극도... 네, 말씀드리는 게 늦어져서 죄송해요. 저도 조사하며 들은 거라 확신이 없어서요. 그런데 이 반응을 보니 정답이었던 것 같네요. 어딜 감히! 됐습니다, 아가씨. 질의를 계속하시죠. 고마워요, 하이드. 팔은 꺾지 말고 놔둬보세요. 그럼 다시 묻도록 하죠. 하얀 까마귀 씨, 당신들의 방문 목적은요? 알았다. 대답하지. 대답할 테니까. 우리가 아폴로 극동 지부를 습격한 이유는 이곳에 보관 중인 오파츠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오파츠? 콤바인이 아니라요? 그런 건 구체적인 산물에 불과해. 진짜는 그 신기술의 원천이 되는... 원천이 되는? 뭐죠? 빨리 대답하세요. 알았다. 대답하지. 대답할 테니까. 우리가 아폴로 극동지부를 습격한 이유는 이곳에 보관 중인 오파츠를 확보하기 위해서. 잠깐, 시간 끌지 마세요. 그 오파츠라는 게 뭔지부터. 알았다. 대답하지. 대답할 테니까. 우리가 아폴로 극동지부를 습격한 이유는... 바이올렛 씨, 하이드 씨, 이 사람 아까부터 계속 같은 말을... 네, 정상이 아니군요.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미싱 링크. 기억에 공백이 있을 때 나타나는 플래시백 현상이에요. 저희 벌처스가 과거에 사용했던 기억 소거 장치의 부작용이었죠. 하지만 그 장치는 현 사장님이 전량 폐기하셨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저도 폐기하는 자리에 있었으니 틀림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의 미싱 링크는 다른 무언가로... 아가씨, 하피님, 총성입니다. 이건 시연회 장이에요. 그쪽으로 간 테러리스트들이 있었나 봐요.
본대가 따로 있었군요. 이쪽은 전이었던 거예요. 즉시 돌아가죠. 회장의 사람들이, 아스피앙이 위험해요. 바이올렛이라뇨? 사람 잘못 보셨어요. 죽기 싫으면 엎드리라고! 지니고 있는 귀중품들 식탁에 올려놔. 숨기고 있다가 나오면 벌집이 될 줄 알아. 어이, 우리 이래도 되는 거야? 명령받은 건 인질들의 감시잖아.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주머니를 채우다간... 아, 뭐 어때서 그래? 여기 있는 놈들 다 배부른 돼지잖아. 이 정도는 가져가도 티나지 않는다고. 오히려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또 팔자를 고쳐보겠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투쟁도 할 수 있는 거야. 정양심에 걸리면 조직을 위해 쓰던가. 안 그래? 맞아. 그러면 되지. 너희들 가진 거 다 내놔. 거기는 그래, 대표의 딸도. 뭐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쓰러진 거야? 이 멍청한 자식! 대표 딸을 건드리면 어떡해? 대장이 신신당부했던 거 못 들었어? 야,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자기가 멋대로 넘어진 거라고. 야, 일어나. 당장 일어나지 못해? 죄송해요. 하지만 다리가... 이게 진짜 어디서 꾀병을... 멈춰요, 무례한. 숙녀를 대하는 에티켓이 없군요. 뭐야? 언제 내 앞으로... 하이드, 파티에서 무례한은 어떻게 하죠? 퇴장시킵니다.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그렇다고 하는군요. 잘 가세요. 오지마! 오면 쏠 거야! 보초들은 뭘 한 거야? 오면 온다고 알렸어야지! 그야 먼저 보내드렸으니까요. 여러분이 마지막 차례예요. 당신은... 마술사랍니다. 오늘 하루만 고용된. 내려차기로 머리째 바닥에 꽂아버리셨군요. 힘 조절은 했어요. 적어도 바이올렛이보다는요. 어렵네요. 차라리 차원종과 싸우는 게 편하겠어요. 어쨌든 무사한가요, 아스피앙? 신중을 기하느라 늦어졌어요. 여러분의 안전을 신경 쓰다 보니 그만. 아스피앙? 그래요. 많이 무서우셨죠? 안심하세요. 이젠 저희가 있으니까요. 짜잔! 밤하늘에서 춤추듯 내려온 궤도예요. 죄송해요. 제가 못 볼 꼴을 보여드렸네요. 긴장이 풀려서 다리에 힘도 빠지고. 일반인이면 당연한 반응이에요. 부끄러워하실 것 없어요. 맞아요. 오히려 용감하시던 걸요? 그 사람들 주의를 끌려고 혼자 앞으로 나가셨던 거잖아요? 그건 제가 주최 측이라서 손님들이 위험해지면 안 되니까. 훌륭하십니다. 아폴로의 미래가 밝군요. 그러고 보니 아폴로의 레이날드 대표님은 어디 계신가요? 아까부터 회장을 둘러봐도 안 보이시던데. 아버님은 습격자들에게 끌려가셨어요. 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금고를 열려면 아버님이 필요하다고요. 금고. 그곳에 뭐가 보관되어 있는지는 아시나요? 저도 자세하게 들은 건 아닌데요. 아마 제 다리가 된 차원종의 본체가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원래는 연구실이었던 곳을 금고로 개조했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경비 시스템도 엄청 삼엄하게 갖춰둔 것 같고요. 맞아요. 적외선 감지 센서 지대에 전기 충격 센트리건 다수. 이를 돌파하더라도 금고를 열려면
아폴로 대표님의 음성과 안구 스캔이 필요하다더군요. 그야말로 잠입의 한계를 시험하는 코스예요. 궤도라면 누구나 다 정복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걸요? 네? 궤도? 정복이요? 하피 씨, 속마음이 입 밖으로 나오셨군요. 어머, 제 내면의 프롬 퀸이 그만. 저기 바이올렛님, 늑대계 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기 죄송스럽지만 이미 저희를 위해 애써주셨지만 그래도 부탁드릴게요. 제발 아버님을, 아폴로 대표님을 구해주실 수 있을까요? 유니온의 지원을 기다리면 너무 늦을 거예요. 그 사이에 금고가 열리면, 그래서 저들이 원하는 걸 얻으면 절대 아버님을 살려두지 않을 거예요. 살려두더라도 끌고 가서 몸값을 받아내려 할 테죠.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저들은, 테러리스트들은 그러고도 남을 거예요. 그러니 아버님을 구해주세요. 보수를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드릴게요. 제가 가진 모든 걸 바쳐서라도, 평생에 걸쳐서라도 반드시 갚을 테니까.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스피앙. 그런 건 받을 수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무리한 부탁이니까요. 네, 이해해요.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클로저 입장에선 청탁, 배임 수재가 될지도. 죄송해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부디 못 들은 셈 치고 넘어가 주세요. 아니요, 넘어갈 수는 없죠. 이미 두 귀로 똑똑히 들었는걸요. 그러니 그냥 부탁하시면 돼요. 도와달라고. 민간인을 구조하는 건 클로저의 당연한 의무예요. 하이드, 하피 씨, 제 결정에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아가씨의 뜻이 제 뜻이니까요. 이걸로 도전해볼 수 있게 되었네요. 얼마나 대단한 경비 시스템인지 확인해보러 갈까요? 어디까지나 인명구조가 우선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그럼 다녀올게요, 아스피앙. 이곳에서 저희를 믿고 기다려... 아스피앙? 고마워요, 바이올렛님. 고마워요. 정말이지 울보로군요. 기업의 영예는 눈물이 해프면 안 되지만 봐드릴게요. 아버지를 걱정하는 딸의 마음은 잘 아니까요. See you next. 황천의 검으로 네 생명 여기 있나요? 베어내겠소. 금고로 가는 길목이? 네. 그리고 적외선 감지 센서 지대가 있는 곳이에요. 테러리스트들이 먼저 지나간 흔적이 있어요. 아마 경보를 껐다가 다시 켜둔 거겠죠.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경비가 없는 게 이해되는군요. 무방비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레이저들이 지키고 있을 테니. 레이저에 닿아 경보가 울리는 건 피해야 해요. 적들이 몰려와도 해치우면 그만이지만 아스피앙의 아버님, 대표님을 인질로 협박해오면 답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적외선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위상력을 집중해서 봐도 흐릿하게만 보이는데. 나이트비전 고글을 챙겼어야 했는데 원통하군요. 비서관으로서 실격입니다. 대부분은 챙기지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하이드. 하피 씨는요? 이럴 때 궤도라면 어떻게... 하피 씨? 지금 무슨... 그 손에 들린 병... 술인가요? 네. 회장에 괜찮은 증류주랑 양조주가 많아서요. 특별히 엄선해서 섞어본 칵테일이에요.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왜 술을 가져와서 잔에 따르시냐고요? 드디어 유혹에 지신 겁니까? 길고도 짧은 금주였군요. 아니거든요. 마시려고 가져온 거 아니라고요. 자, 보세요. 이 와인잔에 담긴 칵테일을요. 보기만 해도 혼탁하네요. 얼마나 많은 술이 섞였을지 궁금한... 잠깐만요. 칵테일 너머로 적외선이 비치는군요. 정확히는 와인잔의 곡면으로 빛을 굴절시킨 거예요. 이런 적외선 레이저를 잠깐 보이게 만들 수 있거든요. 거기에 이 투과성 높은 특제 칵테일을 담아서 보면
굴절된 빛을 잡아주는 게 가능하다 이거죠. 예전에 익혀둔 재주인데 어때요? 폼으로 궤도 활동을 했던 게 아닌 것 같죠? 과연 훌륭하십니다. 저는 믿고 있었어요. 저도요. 역시 하피 씨예요. 아무튼 적외선 지대를 통과할 준비가 끝난 것 같군요. 괜찮으시면 거기에 제가 준비한 것을 하나 더 곁들여도 될까요? 하나 더? 하이드도 준비한 게 있나요? 네, 공간에 수납해둔 게 있어서요. 자, 바로 이것입니다. 말도 안 돼. 왜 이런 걸 챙겨온 건가요? 이럴 거면 차라리 나이트 비전 고글을 챙길 것이지. 그것은 언젠가 아가씨께서 하피님의 궤도 활동에 관심을 보이셨을 때였습니다. 느낌이 오더군요. 근시일 내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해지는 날이 오리라는 것을요. 그래서 색상별로, 사이즈별로 전부 다 주문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기약 없는 기다림 끝에 이렇게 빛을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되었군요. 이 하이드, 실로 감개가 무량합니다. 궤도가 된 아가씨의 모습, 한순간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찍지 말아요, 하이드. 당장 그 사진 지우지 못해요? 하피 씨도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고 좀 해보세요. 하피 씨? 짜잔! 밤하늘에서 춤추듯 내려온 궤도 프롬킨이에요. 오늘도 마천루의 어둠을 가르고 보물을 접수할 예정이랍니다. 안 그런가요, 프롬킨 2호? 프롬킨 2호? 혹시 저를 말하는 건가요? 그럼요. 오늘 밤은 우리 둘이서 더블 프롬퀸이에요. 자, 그러니 이 1호의 뒤를 따라오세요. 우리가 함께라면 훔치지 못할 것은 없으니까. 잠깐만요. 너무 막무가내잖아요. 애당초 이렇게 기세만으로. 기세라도 없으면 못 해먹는다고요, 이런 일. 도파민으로 이성이 마비된 틈에 후다닥 해치우죠. 하피 씨, 설마 부끄러우신가요? 궤도로서의 자부심은 어쩌고요? 그것과 이건 별개예요. 궤도로서의 활동을 후회한 적은 없지만 이제 와서 하면 묻어둔 흑역사를 발굴하는 기분이라. 아,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쓴 습작을 낭송회에서 읽는 그런 거군요. 그런 구체적인 비유는 듣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이제 가죠. 와인에 비친 레이저들을 피하면서요. 어떻게 통과하긴 했군요. 두 분 모두 이 하이드, 아니 조커를 따라와 주시길. 다들 가면을 벗어주세요.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이제 행복한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에요. 행복한 꿈이 아니라 악몽이었겠죠. 그런데 보아하니 들키지는 않은 것 같네요. 다들 금고 안에 모여 있어요. 테러리스트들도, 인질인 레이널드 대표님도요. 금고 문이 열리고 있군요. 대표님이 협박에 굴복하신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꺼내오는 저건 미라주 기간테스. 기간테스의 머리예요. 오파츠라기에 뭔가 했더니만 설마 머리를 통째로 보관하고 있을 줄이야. 적어도 샘플이 부족할 일은 없었겠군요. 임상 실험이 한두 번으로 끝나진 않았을 테니까요. 일단은 탈취당하지 않았다는 거에 의의를 두기로 하죠. 지금이라도 급습해서 인질과 같이 탈환해내면. 없다고 빌어먹을. 빈 껍데기만 있잖아. 정작 있어야 할 핵이 없어. 그럴 리가. 분명 금고 안에 있어야 하는데. 명색이 오너라 이거지. 우리한테 넘기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시겠다. 오냐, 그럼 소원대로 해주마. 이마에 바람구멍을 내주지. 아니야, 몰라. 난 진짜 모르는 일이야.
오파츠라면 아스피에게 일임했어. 적응률이 높은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해서. 그래, 아스피다. 그 아이가 어딘가로 빼돌린 거야. 이게 아버지면서 딸을 팔아먹네? 야, 우리가 모를 줄 알아? 네가 네 딸에게 뭔 짓을 해왔는지. 다시 걷게 해준답시고 온갖 인체 실험을 다 했더만. 살아 날뛰는 차원종의 사지를 박아놓고 적응률이 올라갈 때까지 방치해뒀다며? 그렇게 피를 토하고 쓰러지길 반복하고, 그러다 움직이지 않으니 죽은 줄 알고 처분하려 하고, 간신히 살아났더니 다시 끔찍한 실험을 해대긴 하고. 아주 그냥 생지욕이 따로 없어요.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냐? 어? 대체 어떻게? 누가 그런 유언비어를? 유언비어? 이게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네. 안 되겠다. 넌 그냥 죽어라. 어차피 더 이상 쓸모도 없는 거. 자, 다들 여기 좀 봐주시겠어요? 찰칵. 갑자기 웬 빛이? 훌륭한 섬광 마술이군요. 덕분에 인지를 확보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마음껏 날뛸 시간이에요. 돼지. 괴물. 실례군요. 이래봬도 힘 조절을 한 건데. 하긴 평소엔 전신골절로 끝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테러범 여러분, 진짜 괴물을 보시기 전에 무장 해제하시겠어요? 지금이면 아직 살아서 돌아가실 수 있답니다. 진짜 괴물. 절 말씀하신 건 아니죠? 그럼요. 그건 따로 있잖아요. 마침 저기에 오시는 저분 말이에요. 고맙네, 젊은이들.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 딸아이의 친구들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대단한 미상 능력자들이었군. 혹시 유니온의 클로저들인가? 소속을 알려주면 내가 꼭 보답하겠네.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다만 그래요. 정 보답하길 원한다면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주셨으면 하는군요. 대답? 뭐를 말인가? 대표님, 아니 아폴로 레이널드, 방금 전에 내가 들은 얘기, 네가 아스피앙에게 저질렀다는 짓들이 모두 사실인가? 한 점의 거짓 없이 고하라. 이 검의 정수리부터 쪼개지기 싫다면. 짜잔. 밤하늘에서 춤추듯 내려온 궤도예요. 정말 아스피앙에게, 당신 딸에게 인체 실험을 강요했나? 그걸로도 모자라 방치하고 죽은 줄 알아서 처분하려 했다고? 이것 좀 놔줘. 멱살 숨막혀. 대답해라. 이대로 목을 분지르기 전에 어서. 거짓말. 터무니없는 헛소리야. 범죄자가 하는 말이잖소. 근거 없는 모략이란 말이오. 애당초 말도 안 되지. 내가 어찌 딸아이에게 그런 짓을. 뻔뻔스럽긴 근거 없는 모략이라고? 우리가 그 얘기를 누구에게 들었을 것 같으냐? 바로 네 소중한 딸아이다. 아스피 레이날드가 우리에게 알려줬다고. 뭐? 아스피앙이 너희들에게? 그래, 그 어린 것이 연락을 해왔지. 오죽했으면 자기를 납치했던 우리에게 말이야. 어디 그뿐인 줄 알아? 제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사정사정하더만. 필요하면 경비든 보안이든 다 해제해주겠다고.
대신 갈 때는 자기도 꼭 데려가 달라고 하면서. 그런 아스피가 그럴 리가. 충격받는 척하기는. 아까는 핵이 사라졌다고 바로 딸부터 의심하더니 정 못 믿겠으면 그 아이한테 전화해보라고. 지금쯤이면 내 부하들과 함께 회장을 빠져나갔을까. 어째서냐 아스피. 그동안 착한 아이였으면서 이 아빠가 하는 말은 뭐든지 다 들었으면서. 극한 상황에 처해지면 가해자에게 공감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사정이 있어서 남들보단 잘 아는 편이죠. 아마 저들은 이전부터 아스피안과 접촉해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구해주지 않은 아버지를 원망하게 만들고 복수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부추겨왔을 테죠. 이를 무시하려던 아스피앙도 점점 심해지는 인체 실험에 넘어가게 되었을 테고요. 그러니까 인체 실험이 아니라고 했잖소. 어디까지나 동의를 구한 임상 실험이었단 말이오. 그거야 아스피앙을 만나서 물어보면 알게 되겠죠. 그래서 그쪽의 대장분? 어디로 가면 아스피앙을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웃기지 마라. 묻는다고 내가 알려줄 성 싶은. 대장분? 왜 말을 하다가마는... 하피씨 잠시만요. 이 반응 그때의 미싱 링크예요. 아까 다른 테러범한테서도 보였던 기억 소거 장치의 부작용 말이에요. 하지만 기억 소고 장치는 전량 폐기되었다고. 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무언가로 발생한 거예요. 가령 다수의 의식에 개입하는 텔레파시. 그런 힘이라면 기억점은 간단히 조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설마 그 텔레파시를 발생시키는 게... 맞아요. 지금 우리와 같은 공간에 있죠. 이미 죽었음에도 군체의 형상을 유지하는 강력한 텔레파시의 근원지가요. 짜잔! 밤하늘에서 춤추듯 내려온 궤도예요. 아가씨 위험합니다. 하이드? 무슨... 배후에서 촉수가... 하마터면 당할 뻔했군요. 고마워요, 하이드. 그런데 대체 누가... 차원종? 그것도 미라주 타입? 어디서 나타난 거죠? 방금까진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나타난 게 아닙니다. 변이된 겁니다. 바닥에 쓰러진 테러범들이 미라주 타입으로요. 괴물! 온통 괴물들이... 헛! 본의 아니게 구해줘 버렸네요. 그냥 당하게 내버려 둘 걸 그랬나요? 그러지 말게, 클로저. 클로저라면 시민을 보호해야지. 그럼 시민답게 준법 정신을 잘 지키던가요. 뭐 저도 클로저답지 않으니 피장파장일까요? 의무고 책임이고 다 팽개치고 싶거든요. 안 돼. 제발. 하피씨, 심정은 이해하지만 참으세요. 그보다 테러리스트들이 그 대장까지 전부 미라주 타입으로 변이되었군요. 이곳에 들어온 시점부터 미라주 기간테스의 텔레파시에 당한 걸까요? 아니요. 그런 거라면 설명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저희야 위상 능력자라서 정신방벽으로 텔레파시를 막을 수 있다고 쳐도 비위상 능력자인 대표님이 멀쩡할 수 없었겠군요. 딱히 정신에 이상이 생길 조짐도 없으신 듯하고요. 그럼 이 방에 오기 전에 이미 텔레파시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고 봐야겠네요. 테러리스트들과 먼저 접촉해서 미라주 타입의 차원종 세포를 심어둔 인물, 그리고 그 세포의 변이를 촉진시키는 텔레파시 기관을 가진 인물이라면 미라주 기간테스의 핵, 이를 빼돌린 아스피앙이 되겠군요. 믿기지 않나요?
믿고 싶지 않다는 게 맞으려나요? 저희 앞에서 그토록 꾸밈없이 웃고 울던 아가씨였는데 실은 저희를 속이고 테러리스트들마저 복수의 도구로 삼았다니. 아가씨, 하피님, 충격을 받으신 건 알겠지만 지금 이러는 동안에도 미라주 타입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피님은 빠져나가려는 중일 테죠. 만약 제때 따라잡지 못해서 그분이 미라주 기간테스의 핵을 외부로 유출시킨다면 이 같은 사태가 신서울, 나아가 전 세계에 일어날 테죠. 알아요, 하이드.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걸요. 아스피 양은 아마 빌딩의 옥상으로 향했을 거예요. 그곳의 헬리포트에 테러리스트들이 타고 온 비행정이 있을 테니까요. 애당초 그만한 무장병력이 들키지 않으려면 상공에서 잠입해올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 눈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하죠. 아까 테러리스트들의 대장을 신문했을 때였어요. 입으로는 아스피앙의 위치를 모른다고 하면서도 눈으로는 자신도 모르게 위를 올려다보더군요. 오, 대단한 눈썰미. 점점 궤도로서 빛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부턴 어떻게 할 건가요, 2호? 아니, 대장, 명령을 내려주세요. 당신은 우리들 늑대계 팀의 대장이니까요. 좋아요. 반박이나 이견은 받지 않겠어요. 임무를 분담해드리죠. 일단 하피 씨는 지금 바로 소중한 것을 훔치러 가볼까요? 황천에 부르며 제대로 협조해달라고. 아가씨, 정말 하피님을 보내도 되는 거였습니까? 반박이나 이견은 받지 않겠다고 했을 텐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보기는 할지언정. 좋아요. 일단 아폴로 레이널드와 회장의 손님들을 대피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죠? 다음으로 차원종이 나타난 이상 상부에 보고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누구보다 신속하게 방해 전파가 닿지 않는 곳까지 가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게 하피 씨였을 뿐인데 뭔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유가 그것뿐이었다면 없었겠죠. 하지만 아가씨가 하피님보다 빠르셨다고 해도 빌딩 밖이 아니라 헬리포트로 아스피님을 쫓아가셨을 거라고 봅니다. 아닙니까? 때로는 모르는 척 해주세요, 하이드. 죄송합니다.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아가씨가 혼자 가시려는 이유, 아스피님과 다시 얘기를 해보시기 위함 아닙니까? 모든 정황 증거가 그분을 가리키고 있지만 실제로 자백을 들은 건 아니니까요. 맞아요. 직접 만나서 묻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는 아스피앙의 행보에, 그녀가 보였던 반응에 이질감이 들어서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중요한 걸 놓친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만에 하나 그런 거라면 하피 씨에게 부탁드린 일이 도움될 거예요. 실은 대피와 연락 외에도 따로 맡긴 일이 있었거든요. 그쪽이야말로 1분 1초를 다투는 싸움이에요. 하피 씨가 아니면 절대 성공할 수 없을 테죠.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아가씨. 이 하이드 감복했습니다. 굳이 노파심에 말씀드릴 것도 없었군요. 아니요. 잘 말해줬어요. 덕분에 확실히 깨달았으니까요. 제가 아스피앙을 만나 뭘 물어봐야 할지를요. 비켜라! 드디어 헬리포트까지 올라왔네요. 미라주 타입이 테러리스트들 뿐이었다는 게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회장의 손님들까지 변이되었다면 상대하느라 더 시간이 걸렸을 테죠. 네, 간신히 제때 온 것 같아요. 아스피앙도 아직 비행정을 타기 전이고요. 아스피앙, 혹시 기다려준 건가요? 제가 올 걸 알고서? 변이된 분들이 알려줬으니까요. 저와 하나가 된 이 기간테스의 핵으로요. 콤바인, 핵을 자신과 융합시킨 건가요? 네, 모두의 의지를 통솔해야 하니까요. 그러려면 핵의 텔레파시 기관이 필요하거든요. 위험해요. 차원종의 기관을 체내에 이식했다간... 알아요.
다른 분들처럼 변이 되겠죠? 이렇게요. 차원종과 인간의 융합. 학계에선 반인 반차원종이라고 하더군요. 애초에 적성률이 높아도 너무 높았거든요. 핵과 융합하지 않았어도 언젠가는 변이가 일어났을 테죠. 정말 복수 때문인가요? 아버지에게 복수하려고 인간마저 포기한 건가요? 그 사람, 제가 납치되었을 때 망설였다고 해요. 제 몸값이 너무 높아서 줄지 말지를요. 뭐라고요? 그러다 뒤늦게 유니온의 협조를 얻어서 구출 작전을 감행했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가 않았죠. 저도 폭발에 휘말려 반신불수가 되었고요. 물론 당시에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저 구출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겼죠. 아버지에게도 감사하는 마음뿐이었어요. 제 다리를 고쳐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거든요. 그래서 차원종의 사체를 이식한다 했을 때도 받아들였어요. 아니, 실은 무서웠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거부 반응이 아파하면서도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그러다 간신히 적응해서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지금껏 몰랐던 아버지의 생각. 추악하고 이기적인 마음의 목소리가요. 됐다. 성공이야. 이제 돈을 갈퀴로 긁어모을 수 있겠어. 그동안 성과가 없다고 어찌나 쪼아대던지 드디어 그 망할 주주놈들을 닥치게 만들 수 있겠군. 그때 아스피를 포기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야. 하마터면 황금알을 낳는 오리를 죽일 뻔했잖아. 사랑하는 우리 딸,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자라주렴. 아프지 않고 튼튼하게 이 아빠의 애정을 듬뿍 받으면서. 저와 융합된 미라주 기간테스의 힘이었죠. 동화율이 올라가면서 그 아이의 텔레파시를 저도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덕분에 몰라도 될 진실들을 알게 되었죠. 저를 둘러싼 세상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제가 복수를 택하는 게 이상한가요? 당연히 분노를 토할 힘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누구라면 몰라도 바이올렛, 당신은 이해해야 해요. 왜냐하면 당신 역시 나와 같은 복수자니까요. 이토록 강한 텔레파시라니. 정신에 개입할 속셈인가? 응전해야 합니다, 아가씨. 당신의 힘이 늦어. 들려와요, 바이올렛. 강하게 빗장을 걸어 잠가도 당신의 마음속 목소리가 새어나와요. 부정한 양아버지에 대한 신망, 환멸, 친아버지를 죽인 것에 대한 분노, 원망, 그로 인해 강하게 갈망하는 복수. 이를 위해서는 희생조차 마다하지 않을 맹목성. 그야말로 당신과 저는 판박이에요. 영혼의 쌍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제 복수가 정당함을, 정의가 이쪽에 있음을요. 그리고 같이 복수를 이뤄나가요. 하나 된 의지와 하나 된 힘으로. 그 전에 한 가지, 제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아스피양, 저를 왜 시연회에 초대한 건가요? 당신의 복수를 위해서는 제가 없는 편이 수월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제가 클로저임을 알면서도 선수 지명해서 초대장을 보내셨죠. 팬이라느니 최애라느니 하면서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구해달라면서 저희를 금고로 보내셨죠. 그때는 탈출할 시간을 벌려고 다른 곳으로 유인한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저희는 그곳의 미라주 기간테스를 보고 당신과 관련된 진상을 알게 되었죠. 게다가 마지막으로 당신은 이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전에 비행정으로 떠날 기회가 있었음에도 말이에요. 나는 그게 왜냐하면 정말이지 하나부터 10까지 모순투성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전제를 붙였더니 이해가 가더군요. 아스피앙은 실은 우리가 자신을 막아주길 바란다. 그래요. 아스피앙은 계속 저항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에게 허락되는 선에서 기회가 날 때마다 구조 요청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녀의 의식을 조종하려 드는 사악한 의지로부터요. 어디 내 말이 틀렸나? 미라주 기간테스? 이 반응 긍정이라고 봐도 되겠지? 어리석은. 그대로 우리와 하나가 되면 좋을 것을. 구태여 갈라져서 다투는 길을 택하다니. 왜 당신들 인간은 평화를 거부하는 겁니까? 그 평화 타령 틀림없는 미라주 기간테스로군. 네가 내가 아는 그 차원종이 맞다면 그 질문에 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도 알 거다. 개개인의 의지를 말살시키고 만든 평화 따위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말이야. 어리석어. 당신도 이 몸의 주인도 너무 어리석습니다. 강제로 바른 길로 이끌어들이죠. 이 목매한 인간들! 하이드, 무사한가요? 네, 아가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죠. 눈앞에 허상을 베고 아스피앙을 구해내겠어요. 목표는 미라주 기간테스의 핵! 안 돼! 안 돼! 핵이 파괴됐어. 의식이 분열된다. 간신히 모았는데 부활할 수 있었는데. 아스피, 돌아오세요. 다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이 복수. 바이올렛이라뇨? 사람 잘못 보셨어요. 여기는... 깼나요, 아스피앙? 바이올린님, 제가 무릎을 베고... 괜찮아요. 무리해서 일어나지 마세요. 계속 누워서 하늘이나 보죠. 오늘 밤은 별이 잘 보이니까요. 그러게요.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조용하네요. 더 이상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항상 말을 걸어줬는데,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는데. 그 목소리는 무슨 말을 해주던가요? 위로를, 어떤 때는 격려를. 제가 정말 듣고 싶은 말들을 해줬어요. 마치 저보다도 더 제 마음을 잘 아는 것처럼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이게 제 마음인지 아니면 목소리가 하는 말인지. 그러다 점점 격해져서 화가 나고 아무래도 좋아져서. 진정해요. 이제 목소리는 없으니까요. 내가 쫓아냈어요.
더 이상 들릴 일은 없을 테니까. 아니요. 목소리는 없어졌지만 제가 한 일은 없어지지 않아요. 목소리가 시켰던 게 아니에요. 결국은 제가 제 마음이 원해서 따랐던 거예요. 모두를 속이고 이용했죠. 차원종과 같이 복수하려고 했어요. 날 이렇게 만든 아버지에게도 무관심하고 잔혹하기만 한 이 세상한테도요. 하지만 끝까지 따르지 않았죠. 어떻게든 멈추고 싶어서, 그만두고 싶어서 제게 도움을 청하셨어요. 왜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모르는 척 하실 수 있었는데, 그대로 돌아가셨어도 되었는데, 왜 구태여 위험을 무릅쓰고서까지 저를... 저도 있었으니까요. 너무 미워서 복수하고 싶었던 아버지가요. 물론 친아버지가 아니라 양부였지만 한때는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던 분이었죠. 갈 곳 없던 저를 걷어주셔서 감사했거든요. 부족함 없이 물심양면으로 지원도 해주셨고요. 하지만 그런 분이 친아버지를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제가 안 되더군요. 브레이크가 망가진 것 같았어요. 원수를 갚을 수만 있다면 아무래도 좋았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수하려 했죠. 나중에 가서는 옳고 그름도 희미해져서 불의에 몸을 담을 뻔하기도 했어요. 만약 그때 지금의 동료들이 말려주지 않았더라면 망설임 없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동료들... 늑대계 팀 말이군요. 네. 제가 선을 넘지 않도록 같이 정의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덕분에 어린 시절의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었죠. 동경했던 클로저가 되어서 이번에는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었어요. 여전히 모르겠단 표정이군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전해지지 않은 건가요? 좋아요. 하는 수 없죠. 팬이라면서요. 최애라면서요. 그러면 제가 당신을 돕는 이유로는 충분하지 않나요? 괜찮나요? 이런 제가 팬이어도 바이올렛님을 계속 동경해도... 변심하지나 마세요. 그랬다간 섭섭해서 울지도 모르니까요. 축하드립니다, 아가씨. 또 한 분의 마음을 훔치셨군요. 이쯤 되면 정말 하피님의 말씀대로 궤도에 천부적인 소질이 있으신 게 아닐까요? 하이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손수건이나 주세요. 네, 다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주십시오. 아가씨의 팬 1호는 다름 아닌 저, 하이드라는 것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 잠깐, 이게 무슨 소리죠? 비행정은 여기 있으니 엔진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아가씨, 하늘입니다. 뭔가가 이쪽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피하십시오. 엄청난 속도로. 늦었어요. 콱쾅. 바이올렛이라뇨? 사람 잘못 보셨어요. 하이드, 괜찮나요? 무사한가요? 네, 아가씨. 충돌 직전에 공간 이동으로. 다만 아가씨를 챙기느라 아스피님을... 네, 제가 회수했답니다.
바람? 연기가 거쳤어? 그리고 저 앞에 있는 건 이런, 너무 세게 낚아챘나? 안 그래도 상태가 나쁜데 더 나빠졌네. 네놈, 감히 아스피앙을... 아, 스톱! 잠시만요. 숨 돌릴 시간 좀 주실래요? 완전 최고 속도로 날아오느라 엔진이 과열됐거든요. 어디 보자. 급속 냉각 버튼이 이거던가? 됐다.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자,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이 수거물을 챙긴 건으로 뭐라 했던가요? 아스피앙은 수거물 같은 게 아니다. 당장 이리 내! 우와, 무서워라. 목에 핏대 세운 것 좀 봐. 그치만요,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수거물이 맞고 제가 챙기는 건 당연한 권리거든요. 무려 유니온에서 보장해준 권리라고요. 그걸 한낱 클로저 따위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죠. 유니온에서? 당신, 대체 정체가 뭐죠? 아, 자기소개도 안 했네. 내 정신 좀 봐. 유니온 독립연구부 직속 수거부대에서 나왔어요. 클로저라면 지나가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독립연구부... 전 총장 미하엘 폰 키스크가 운영했다는 기관 말이군요. 현장에 있는 차원종들의 잔해를 빼돌려서 이후의 종적을 알 수 없게 하기로 악명이 자자했죠. 헤, 우리가 먹고 남긴 찌꺼기를 주워가는 하이에나가 하실 말씀은 아닌걸요? 그쪽은 벌처스의 사회이사 맞으시죠? 부업으로 신서울지부에서 클로저 활동을 하신다던가? 신서울지부 늑대계 팀의 클로저, 바이올렛이에요. 나에 대해 알고 왔군요. 그쪽도 공평하게 이름을 밝히세요. 그게 지금 있는 곳에선 어이, 너! 라고만 불려서요. 아, 예전 직장에선 집행자라 불렸어요. 정확히는 이대라고 부르는 게 맞지만요. 아무튼 클로저 바이올렛? 같은 소속이란 것도 알았으니까 그 검은 내려놓으실래요? 당장 아스피앙을 돌려주면 생각해보죠. 아니, 그러니까 당연한 권리라니까요. 저희 수거부대가 속한 독립연구부는 자원전쟁 시절부터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기관이에요. 수많은 천재적인 과학자들을 배출했고 그들로 하여금 세기의 연구들을 완성시켜왔죠. 가히 인류의 진보를 앞당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 독립성을 보장받은... 잠깐만, 이걸 왜 내가 설명하고 있지? 저는 합법적인 절차대로 해당 차원종의 잔해를 회수하는 것뿐이라고요. 그러니 순순히 협조해주세요. 안 그러면 공무집행방해로 상부에 보고하겠어요. 상부라... 좋아요. 그럼 나도 상부에 보고하겠어요. 그쪽에서 우리 벌처스와 신서울지부의 협약을 무시하려 든다고 말이죠. 벌처스와 신서울지부의 협약? 그게 무슨... 어라? 통신기로 지령이? 전파방해가 해제된 건가? 하, 뭐라고? 회수 중단? 해당 잔해의 소유권이 상대에게 있다고? 이거 참 어이가 없네. 이봐요, 하이에나. 대체 무슨 마술을 부린 거죠? 그냥 합법적인 절차대로 처리했을 뿐이에요. 현장에서 발견한 잔해를 상부에 보고하고 그 소유권을 정식으로 인정받은 것뿐이죠. 물론 그쪽이 도착하고 나서 절차를 밟으려고 했다면 늦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겐 바람처럼 빠른 하피라는 동료분이 있거든요. 그분을 진즉에 신서울집으로 보내뒀어요. 그쪽이 오기 훨씬 전, 아스피앙의 신병을 확보하기 전부터요. 원래는 아폴로 측을 견제하려고 취해둔 조치였는데 그게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될 줄은 몰랐군요. 과연 아가씨, 대단한 해안이십니다. 대단한 건 제때 시간을 맞춘 하피 씨예요. 누가 마술사 아니랄까봐 정말 놀랍다니까요. 어쨌든
이걸로 입장이 바뀌었네요. 그쪽에 무례한 집행자라 했던가요? 왔던 길로 날아가 주시죠. 빈손으로 가볍게 말이에요. 좋아요. 제가 꺼낸 말을 못 지키면 모양 빠지죠. 수거물을 돌려드릴게요. 방금 요청한 궤도 폭격도 해제해드리고요. 궤도 폭격? 네, 유니온의 위성병기로 이쪽을 겨누고 있었어요. 혹여 그쪽이 달려들면 빌딩째로 날려버리려 했거든요. 좀 과격한 방법이기는 한데 뒤처리하기엔 그쪽이 편해서요. 미쳤군요. 그랬다간 일대의 시민들까지. 에이, 당연히 여론 감지 센서로 확인해뒀죠. 시민들은 그쪽이 대피시켰고 남은 건 죽어도 싼 테러범들 뿐이잖아요. 그보다는 좀 더 제 대단함에 놀라워하세요. 무려 위성 접속 권한을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뭐, 됐고. 이번에는 많이 배웠어요, 바이올렛. 특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는 방식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저한테는 수거물이 아니라고 하시더니 자기도 이분을 수거물 취급해서 구하신 거잖아요. 뭐랄까, 선을 행하려고 위약을 저지르는 느낌? 이런 게 또 맛있거든요. 완전 미식이에요. 다음에 뵐 때는 더 숙성된 맛이길 바랄게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제 회수품 잘 보관해주세요. 순식간에 사라지는군요. 다시 봐도 어마어마한 추진력입니다. 아스피님, 무사하십니까? 제가 부축해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저보다는 바이올렛님이... 바이올렛님? 미안해요. 잠시 멍하니 있어서 집행자인지 뭔지 가면서도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군요. 그래도 이제 끝난 것 같네요.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자, 돌아가죠. 따뜻한 차와 목욕이 그립네요. 준비해놓겠습니다. 아가씨와 아스피님 두 분의 몫으로요. See you next party 라고 하면 되겠죠? 바이올렛이라뇨? 사람 잘못 보셨어요. 친애하는 바이올렛 언니에게 안녕하세요, 언니. 헤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보내는 편지네요. 여전히 언니를 언니라고 부르는 게 어색해요. 글로 쓰는 게 아니라 직접 불렀으면 또 실수했을 거예요. 저는 언니가 보내준 벌처스의 요양소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 좋은 분들 뿐이고 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계세요. 다만 예전처럼 걸어다니는 건 안 되고 있네요. 간신히 일어서 있는 게 고작이에요. 아마 미라주 기간타스의 텔레파시가 사라진 탓이겠죠. 그래서 온전히 제 의사만으로 의족으로 삼은 자네를 움직여야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마치 걸음마를 떼는 아이처럼 넘어졌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 날이면 밤마다 꿈에 차원종으로 변한 테러리스트들이 찾아와요. 다들 원래대로 돌아갔다고. 죽은 사람은 없다고 언니가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런다고 제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다들 꿈속에서 못난 저를 붙잡고 질타해요. 고작 이러려고 혼자만 빠져나갔냐고. 무슨 염치로 다시 걸으려고 하냐면서요. 예전이라면 분명 마음이 꺾였을 테죠. 다 포기하고 하염없이 울기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젠 그러지 않아요. 약속했으니까요. 팬으로서 동경하는 언니처럼 강해지겠다고요. 다시 만날 때까지 꼭 해내겠다고. 두 다리로 걷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거든요. 그러니 기대해주세요. 저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을게요.
언니가 클로저로서 멋지게 활약하시는 모습을요. 그럼 이만 줄일게요. 항상 건강하세요, 언니. 언제나 응원하며. 동생 아스피가. 그래요. 저도 응원할게요. 아스피, 당신이라면 힘든 재활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부끄럽지 않은 언니가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그런 거라면 일단 이 부끄러운 방부터 정리하시죠. 하이드? 언제부터 와 있었던 거죠? 아가씨가 아스피님의 편지를 읽다가 옆에 쌓아둔 책들을 무너뜨릴 때부터였습니다. 당황하시는 모습마저 고귀하셔서 열심히 사진으로 남기고 있었죠. 요즘 폰은 고해상도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좋은 폰 교체하고 싶지 않다면 당장 지우세요. 그리고 이 책들은 일부러 쌓아뒀거든요. 완결까지 다 읽은 기념으로 전시해둔 거거든요. 실로 참신한 변명. 이 하이드 감복했습니다. 됐으니까 용건부터 말씀하세요. 누가 찾아오기라도 한 건가요? 네, 아스피님의 아버님이 찾아왔었습니다. 아버님이라면 아폴로 레이날드 대표가요? 네,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몰라도 딸을 내놓으라더군요. 여차하면 폭력도 쓰려는지 개인 사병들까지 대동한 채로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지금 바로 나가죠. 아스피에게 알릴 것도 없이 저희 선에서 처리하는 걸로. 그러실 줄 알고 이미 제 선에서 처리했습니다. 잘 타일러서 돌려보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가씨께는 사후 보고가 되어 죄송합니다. 아니요. 잘했어요. 수고를 덜었어요, 하이드. 그런데 타일러 따는 건 대화로 한 거겠죠? 됐어요. 말하지 않아도 대답을 알 것 같네요. 그나저나 이건 시작에 불과할 텐데 앞으로가 피곤해지겠군요. 아폴로 대표가 정식으로 실종 신고를 넣으면 저희도 조사를 막을 방도가 없어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아버지가 딸을 찾는 거니까요. 아스피님께 말씀드려서 절연을 하시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건 나중에는 몰라도 지금은 피하고 싶어요. 간신히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아이예요. 이 이상 부담이 가는 얘기를 들려주고 싶지 않아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짐까지 덜어주시려는 거군요. 아가씨의 깊은 배려에 감탄했습니다. 아니요. 이것 또한 위약이에요. 아스피를 위한다면서 아스피의 의사를 무시하는. 아직도 신경 쓰시는 겁니까? 집행자가 했던 말 때문이라면. 알아요. 무도한 자의 농간이라는 거. 그래도 전곡을 찌르는 말이기도 했어요. 결과가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해주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다시 그날 밤으로 돌아가더라도 전 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오욕을 뒤집어 쓰더라도 소중한 사람을 구하는 것. 그게 저 바이올렛이 추구하는 정의니까요. 과연 그래서 이번에 읽으신 로맨스 소설들이 바뀐 거군요. 궁극의 선을 행하기 위해 악역을 자처하는 어둠의 기사에 대한 이야기였던가요? 그게 인기 시리즈라서, 좋아하는 작가님의 신작이라서, 그리고 또 해피엔딩이더라고요. 남들만 구하는 게 아니라 주인공도 구원받는. 노력한 사람에게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서 좋았어요. 그렇군요.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이 소리는... 호출 신호. 김유정 임시지부장님이군요. 이것으로 휴식도 끝이네요. 일어나죠, 하이드. 출동의 시간이에요. 늑대계 팀 전원을 소집해주세요. 소중한 것을 훔치러 가볼... 기록으로만 보던 네가 내 앞에... 그날 밤의 기억을 체험하고 왔구나. 고생 많았어, 클로저. 참 좋은 이야기였지? 바이올렛의 정의로운 활약으로 한 소녀가 구원받았어. 그녀는 정의가 아니라 위약이라고 했지만 나는 생각이 달라. 누구 한 명도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해피엔딩을 이루려고 했던 거잖아. 그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노력한 당사자라 해도 옳지 않아.
그러니 이곳에서 바이올렛과 만나면 좀 더 자부심을 가지라고 응원해줘. 그녀뿐만이 아니라 너희도 마찬가지야. 스스로를 믿을 수 없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해. 밤은 새벽이 되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걸. 하지만 새벽은 오고 빛이 어둠을 몰아내리라는 걸. 그때 하늘을 물들일 보랏빛은 그 무엇보다도 고귀할 거야.